정말 충격적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믿고 챙겨 드시던 그 음식들이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조용히 아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동안 건강해지겠다는 믿음 하나로 아무 의심 없이 드셔오셨겠지만 바로 그 음식들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을 잃고 응급 응급실로 상황입니다. 실려오고 계십니다. 빨리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해마다 그 숫자는 무려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이미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안개처럼 뿌옇게 느껴지고 자주 쓰는 물건들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는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이런 변화를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응급 신호이며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기억을 잃는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어르신 7명 중 5명은 이미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분들이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매일 드시는 특정 음식들로 인해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세포에 심각한 손상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문제 역시 여전히 매우 높은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힘이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뇌는 한번 손상되면 예전처럼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전체 몸무게에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나 가져다 쓰는 아주 예민한 곳입니다. 그만큼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머릿속을 망치는 치명적인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시들어가는 뇌세포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기적의 음식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또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당장 버려야 할 음식들과 그 빈자리에 꽉꽉 채워 넣어야 할 보물 같은 음식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단순히 무엇이 나쁜지 아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다시 총명한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모든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면 거의 모든 집에서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얇게 썰려 포장된 햄과 소시지, 베이컨처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고기들입니다. 급할 때 하나 꺼내 굽기만 하면 되니 편하고 단백질을 챙긴다는 생각에 마음도 놓이기 쉬운데요. 바로 이 익숙함이 문제를 키우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공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다고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고기를 잘게 부수고 여러 차례 열을 가한 뒤 색과 향을 유지하기 위한 첨가물을 더해 다시 굳히는 방식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고기의 구조는 이미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해버리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변형된 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는 그것을 정상적인 재료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처리되지 못한 찌꺼기들은 혈액 속을 떠다니며 통로를 조금씩 막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이상이 없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음식이 반복될수록 세포 사이를 오가는 흐름은 점점 둔해지고 신경 전달도 예전 같지 않게 변합니다. 말을 하다가 잠시 막히거나 생각이 한 박자 늦어지는 순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가 염분인데요. 햄과 소시지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 600g에는 보통 700에서 12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이 염분은 혈관 안쪽을 자극해 벽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이 유연함을 잃으면 필요한 영양과 산소가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회복 속도가 느린 뇌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 음식은 고기의 장점보다 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형된 성분을 처리하느라 몸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 부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 국제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하루에 50g씩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감토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햄과 달걀을 드시던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햄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로 아침을 바꾸셨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가공육들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는 아니죠. 매일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햄 한두 개를 비워내는 일은 단순한 음식 정리가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줄이고 세포가 숨쉴 여유를 만들어주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기 시작하면 내부 환경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냉장고에서 이 음식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좋은 선택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몸이 보내는 반응도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식탁 위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짠맛에 길들여진 음식들입니다. 국물 맛이 진해야 속이 풀리는 것 같고 간이 새야 밥이 넘어간다는 말에 익숙해져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김치, 젓갈, 국과 찌개, 간장으로 간을 맞춘 반찬들이 매 끼니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도 정말 흔하죠. 문제는 이 짠맛이 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소금은 혈액 속 농도를 빠르게 바꾸고 그 변화는 곧바로 혈관에 전달됩니다. 혈관은 본래 탄력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며 흐름을 조절해야 하는데 염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벽이 점점 뻣뻣해지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안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 위에는 단백질 찌꺼기와 노폐물이 달라붙기 쉬운데요. 혈액이 지나갈 때마다 통로는 조금씩 좁아지고 흐름은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괜찮다고 느껴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는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고 특히 뇌처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과 찌개를 자주 드시는 식습관 때문인데요. 국물을 한 그릇 다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도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데요. 구조가 틀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오래 가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죠. 말을 하다 멈칫하거나 판단이 느려지는 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를 나이나 기분 탓으로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은 내부 압력이 계속 높아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지는데 이런 유형의 치매는 뇌졸중 환자의 약 4분의 1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줄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싱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미 짠맛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갑자기 바꾸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국물의 양을 줄이고 간을 혀가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으로 느끼는 방향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합니다. 식탁에서 짠맛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어르신 한 분은 된장찌개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셨는데 이 주가 지나고 나서 아침에 붓는 느낌이 확실히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내부 압력이 내려가고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짠 음식은 눈에 띄지 않게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공육을 치운 뒤에는 자연스럽게 이 짠맛의 습관도 함께 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서 또 하나 조심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달콤한 맛에 익숙해진 음식들입니다. 밥이나 빵, 국수처럼 늘 먹어오던 주식부터 간식으로 곁들이는 과자와 음료까지 단맛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고 선택해온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반응은 겉으로 느끼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빠르게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증과 급격한 소모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활력이 도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피로가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세포의 반응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단기 들어오면 세포는 신호에 둔감해지는데요. 마치 너무 큰 소음에 귀가 무뎌지는 것처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문이 점점 둔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남은 당은 다른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흐름은 느려지는데요. 세포는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오래 가지 않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이 잦아지고 식사 후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5배에서 2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불안정해지고 뇌세포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서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이면 힘이 빠진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는 빠르지만 세포에는 부담을 남깁니다. 오래도록 천천히 쓰일 에너지가 아니라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자극에 가깝죠. 여기에 단 음식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데요. 단기 많은 간식이나 음료는 포만감을 주지 못한 채 다시 허기를 부릅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집중이 어려워지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늘어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를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넘기곤 합니다. 사실은 세포가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식탁의 중심이 되면 부담이 되지만 가끔 곁들이는 정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씹어 먹는 재료를 늘리기만 해도 몸의 반응은 달라지는데요. 혈액의 흐름이 안정되고 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음식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겉모습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입에는 분명한 맛을 주지만 몸 안에서는 처리해야 할 부담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가공된 고기든 짠 반찬이든 달콤한 음식이든 들어오는 길은 달라도 내부에서 남기는 흔적은 비슷합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세포는 쉬지 못한 채 계속 반응하게 되고 회복할 틈이 줄어들면서 작은 손상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당장 큰 이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몸은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피곤함이 있어도 참고 넘기고 집중이 흐트러져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곤 하시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몇 년 동안 이어지면 균형을 잡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반복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극이 강한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늘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반대로 부담이 줄어들면 내부는 서서히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지죠. 많은 분들이 무엇을 더 먹어야 하느냐부터 고민하시는데요.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 계속 부담을 주고 있었느냐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후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바꾸면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식탁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부담이 줄어들면 반응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덜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채워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요. 지쳐있던 세포가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식탁에서 다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택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라고 하면 무조건 줄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만드는 건 기름의 양이 아니라 어떤 기름을 반복해서 먹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이 막은 단순히 보호만 하는 껍질이 아니라 안과 밖을 오가며 신호를 주고받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막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지방인데요. 어떤 지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성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쪽이 오메가3 계열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굳히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돕는데요. 문이 뻑뻑하면 열고 닫는 데 힘이 드는 것처럼 세포도 막이 굳어 있으면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뇌세포막의 상당 부분이 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공급받아야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연어처럼 예전 밥상에서 자주 보이던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심혈관과 인지 건강을 위해 주 2회 이상 이런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도움이 되는 기름이 들어있죠. 이런 음식들은 맛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몸 안 환경을 차분하게 정돈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없는 40대 이상 성인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 중 하나인 집행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섭취를 시작한 첫 12개월 동안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집행 기능이란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제어하고 조절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름의 장점은 빠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확 달라졌다는 느낌보다는 며칠 지나고 나서 아침이 조금 편해졌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덜 무겁고 생각이 전보다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소량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름을 약처럼 챙기려고 하면 오래가기 어렵지만 식사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올리면 부담이 적죠. 조리할 때도 신경을 조금 쓰시는 게 좋은데요. 센 불에 오래 익히면 기름의 성질이 쉽게 변합니다. 너무 바삭하게 굽기보다는 촉촉함을 살리는 쪽이 몸에는 더 편하게 작용합니다. 어르신 한 분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 구이를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손녀 이름이 전보다 빨리 떠오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포가 필요한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시작하면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몸 안에서는 매일 보이지 않는 손상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미세한 찌꺼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찌꺼기들이 제때 정리되지 않으면 세포 주변에 남아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집중이 오래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나죠.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해도 머리가 맑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 넘기시지만 내부에서는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색이 짙은 식물성 음식들입니다.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과일들이 대표적인데요. 블루베리, 딸기, 포도, 자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색은 보기 좋으라고 생긴 것이 아니라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르는데요.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를 자극하는 찌꺼기와 먼저 반응합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뇌 건강의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과일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블루베리를 섭취한 참가자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을 섭취한 노년층의 기억력이 개선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포는 불필요한 공격을 덜 받게 되는데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기능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느껴지지는 않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이 덜 흐트러진다거나 말을 이어가는데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먹는 방식입니다. 갈아서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씹어서 천천히 먹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됩니다. 단맛이 강한 가공 제품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가 훨씬 안정적인데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동등하게 유지되므로 계절과 무관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챙기기보다는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음식이 되어야 효과가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면 선택도 쉬워지고 그만큼 몸도 그 흐름에 익숙해집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세포는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괜히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제 역할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느끼는 피로감도 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색이 진한 과일을 더했다면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초록색 잎의 채소입니다. 시금치나 상추, 부추, 깻잎처럼 오래전부터 밥상에 올라오던 채소들인데요. 너무 흔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음식들은 몸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꽤 큽니다. 잎의 채소에는 세포가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엽산은 세포가 나뉘고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원활해야 신호 전달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부족해지면 말이나 생각이 끊기는 느낌을 받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비타민 K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데요. 너무 끈적해지지도 너무 묽어지지도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들도 이런 채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한 전문의는 짙은 녹색 잎이 채소를 매일 최소 한 끼 이상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금치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이런 채소를 활용한 샐러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초록색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몸의 반응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하루 동안 집중이 오래 유지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한 번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조리 방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오래 익히거나 기름에 볶기보다는 살짝 삶거나 생으로 먹는 쪽이 성분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지나친 조리는 채소의 장점을 줄여버릴 수 있는데요. 씹는 식감이 살아있는 상태가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보다 빈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올리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반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탁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잎이 있는 채소가 식탁에 자주 올라오면 식사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요. 씹는 시간이 늘어나고 과식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소화 부담을 덜어주고 세포가 받아들이는 자극도 완만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기름을 바꾸고 색이 진한 과일을 더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초록색 채소가 더해지면 내부 환경은 훨씬 안정된 상태로 이어집니다. 음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몸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인데요. 재료는 신경 쓰면서도 조리 과정은 습관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온도입니다. 고기를 센 불에 오래 굽거나 튀김처럼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방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색과 향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음식 속 성분은 크게 변하는데요.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은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성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는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평소 다루던 재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주변 조직에도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회복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계속 소모됩니다. 단백질과 기름이 많은 음식일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지는데요. 겉은 맛있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구조가 흐트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들어온 음식은 몸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부담을 남깁니다. 이런 조리 습관이 이어지면 식사 후 느낌부터 달라집니다. 배는 부른데 몸은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지죠. 잠깐 쉬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일상의 리듬도 흐트러집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을 한 단계 낮추고 익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한데요. 겉색을 진하게 내는 것보다 재료의 수분을 살리는 쪽이 몸에는 훨씬 좋습니다. 튀김이나 직화보다는 찌거나 볶더라도 짧게 마무리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이렇게 만들면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자극이 줄어들면 처리 속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식사 후 피로가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히 졸리고 멍하던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결국 음식이 몸에 남기는 흔적은 재료와 조리 방식이 함께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다루는 과정에서 망가지면 그 장점은 사라지는데요. 반대로 평범한 재료라도 부드럽게 조리하면 몸에는 훨씬 편안하게 작용합니다. 음식만큼 자주 지나치기 쉬운 것이 물입니다. 배가 고프면 바로 느끼지만 물이 부족한 상태는 생각보다 알아차리기 어려운데요. 갈증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이미 몸 안의 균형이 꽤 흐트러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사이를 오가며 노폐물을 씻어내고 필요한 성분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이 부족해지면 이 흐름이 느려집니다. 마치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찌꺼기가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혈액의 농도도 달라지는데요. 점점 끈적해지고 이동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포는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제때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 부족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면 몸은 금방 처리해버리고 다시 부족한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사이사이에 몇 모금씩 이런 식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몸에는 더 편합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세포 주변 환경은 훨씬 안정되는데요. 특별한 음료가 아니라 맑은 물이면 충분합니다. 차나 커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오히려 몸에서 물을 더 빼앗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물은 물대로 따로 챙겨야 흐름이 유지됩니다. 색과 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몸의 무게감입니다. 아침에 덜 붓고 오후에 머리가 덜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내부 순환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음식 선택과 조리 습관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물이 그 바탕을 받쳐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흐름이 막혀 있으면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은 눈에 띄는 효과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모든 과정을 조용히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돌아보면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한 약이나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죠. 매일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가 지금의 상태를 만들었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게 느껴지고 집중이 오래 이어지지 않는 날들이 늘어나는데요.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년 동안 쌓여온 식탁의 흔적이 서서히 드러난 결과입니다. 선택을 조금씩 바꾼 분들의 이야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침이 덜 버겁게 느껴지고 하루가 전보다 또렷하게 흘러간다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새로 더했다기보다 그동안 몸을 지치게 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뿐인데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죠. 자극이 강한 음식은 줄이고 세포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탁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조리 습관과 물 마시는 방식까지 맞춰지면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한 끼, 이번 주 몇 번의 선택만 달라져도 충분하죠. 중간에 흐트러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얼굴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는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엔 아까운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햄을 줄이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고 물 마시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 적는 순간 그 선택은 훨씬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탁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달라지면 생각과 움직임, 남은 시간의 질도 함께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